네, 1학기 일반물리학 기말시험 준비를 위한 보충 강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잘 준비해서 좋은 점수, 높은 점수죠.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29장 자기장부터 보는데 참고로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보고서는 이 해설서죠. 해설 프리집 해서 깨끗하게 잘 좀 정리해서 제출을 해주시는데 이게 어쨌든 우리 이제 기말 시험에 준비를 하니까 시험 당일 제출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29장에는 12, 19, 27, 29, 37, 40번인데 이거 연습 문제만 작성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연습 문제. 예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공부해보시고 이 제출하는 건 연습 문제를 풀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제 풀이는 교재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고 연습 문제 풀이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번 문제인데요. 전자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입사해서 자기장이 있는 영역, 오른쪽 영역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전자가 이제 원운동을 할 텐데 자기장 왼쪽으로 이렇게 이제 휘어져 나가죠. 이때 이제 시간을 구하라. 즉 자기장 속에 머무르는 좀 원운동을 하는데 이때 반원운동을 하는 시간을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풀어봤지만 한 번 더 다시 풀어보면 자기력이 구심력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기력 Q, V, B가 구심력 R분의 MV 제곱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R은 얘가 그리는 이런 이제 원의 반지름이 되겠고 전자의 질량이 있겠고요. 진입하는 속도는 V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V가 얼마인지를 이렇게 B번에서 구해내야 되는 거고 A번에서는 이 자기장에서 움직이는 시간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A번 문제 우리가 이제 원운동하는 주기를 구하면 주기를 T라고 했을 때 T는 V분의 2파이 R이 되겠죠. 그리고 바로 전에 봤던 이 식에 의해서 R분의 V는 M분의 QB가 나옵니다.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V분의 R은 QB분의 M이 또 되겠죠. 여기 이제 대입을 해보면 QB분의 2파이 M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요. 따라서 T를 구하면 주어져 있는 값들을 여기 이제 대입을 하면 되겠죠.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그리고 자기장은 1mm 테슬라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테슬라가 됩니다. 2파이 곱하기 전자의 질량이 약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값을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하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구하는 이 시간 간격 t는 반원을 그리는 시간이니까 2분의 t가 되고 굳이 또 이걸 표시를 하려면 파이 m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직접 구해서 몇 초가 걸리는지 계산기로 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계산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나왔는데 다른 것들도 다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소수점 이하 두 자리가 아니라 유효 숫자 두 개가 되도록 유효 숫자를 3개죠. 3개. 여기 숫자가 다 3개니까 그죠? 여기도 다 3개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는 유효 숫자를 3개로 했다는 얘기예요. 3개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2.0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초 이렇게 하면 유효 숫자가
3개 되는 거죠. 2, 0, 3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자연청수 하나만 소수점 앞에 두고 소수점 이하에 2개 두고 나머지는 10의 거듭제곱으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번에 보시면 경계면에서 가장 멀어진 거리가 2cm, 즉 반지름이 2cm라는 얘기죠. B번에서 반지름이 2cm일 때 전자의 운동에너지를 구하라 그랬는데 운동에너지 K라고 하자면 2분의 1 mv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mv제곱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렇죠? 여기 mv제곱이 들어있죠. mv제곱은 r 곱하기 qvb가 됩니다. 그죠? 그렇게 구하는데 그렇게 구하면 또 v를 모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v를 먼저 구한 다음에 여기에 v제곱을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v에 대해서 먼저 구한 다음에 자 그래서 여기는 이 식에서 보면 v가 얼마냐면 m분의 qbr이 됩니다. 따라서 2분의 1 m 곱하기 v제곱이니까 여기 이제 요 v를 제곱해서 m의 제곱, q제곱, b제곱, r제곱 이렇게 이제 구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에너지는 2m분의 q제곱, b제곱, r제곱이 되는데 v도 여기서 직접 구해볼 수 있겠죠. v를 구하면 질량이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이 되고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 되죠. 자기장은 10의 마이너스 3승 테슬라가 되고 반지름은 2cm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가 되겠죠. 단위를 다 표시해보면 테슬라 그리고 미터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다 계산하면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로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간단히 좀 살펴보면 9분의 1.6 곱하기 2 하면 3.2가 되겠죠. 그리고 10에 마이너스 19승,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2승 하면 24승이죠. 이것만 보면 10에 마이너스 24승인데 31승이 위로 올라가니까 31 마이너스 24승이 돼서 근사적으로 이게 9분의 3.2 하면 우리가 3구 27, 4구 36 되니까 어쨌든 3. 얼마 나오죠. 3.5 정도 나오나요? 예, 약 3.5 정도 대충 계산기가 없으니까 그렇죠. 약 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의 7승인데 10의 마이너스 10의 6승이 되겠네요. 그렇죠? 10의 6승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나옵니다. 속도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속도만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 그럼 여기 다 집어넣어야겠죠. 그렇죠? 여기 다 집어넣어서 제곱해서 구해주면 이제 줄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수업 시간에 구해봤었어요. 그렇죠? 여기 V 구한 건 다시 좀 지워볼까요? V를 구한 건 일단 좀 지워보고 여기를 그리고 앞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구한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고 우리는 운동 에너지를 좀 구한다면 이렇게 넣어서 2 곱하기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 이렇게 들어갔고 Q의 제곱하면 1.6의 제곱이 2.56이죠. 2.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8승 쿨롱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자기장은 10의 마이너스 3승의 제곱이니까 10의 6승 테슬라의 제곱이 되겠고요. 반지름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의 제곱이니까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 제곱 되는데 이런 단위를 다 계산하면 줄이 되겠죠. 줄. 그래서 일단 여기 보면 2하고 2는 이렇게 약분이 돼요. 2하고 4가 약분이 돼서 위에 2만 남죠. 2가 남고 그러면 9분의 5.12가 되겠죠. 2.56을 2배 하면 4 또는 뭐 그런 쓸까요? 9분의 5.12 곱하기 10의
위쪽 분자에 있는 10의 거듭제곱은 마이너스 48승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31승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7승이 됩니다. 그렇죠? 예. 다시 계산해 보면 9분의 5.12 하면 5.7 정도 나와요. 5.7. 예, 약 5.7 정도 계산이 됩니다. 5.6 정도가 나오네요. 그죠? 5.6.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5.7, 5.65 정도, 5.65 곱하기, 이게 10에 마이너스 17승인데, 18승이 되겠죠? 17승인데, 여기 17승인데, 앞에 10을 곱해줬다가 다시 나눠줘야 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줄이 됩니다. 그런데, 1줄은 6.25 곱하기 10의 18승 전자볼트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의 한 1줄이, 아니, 여기 1줄에다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곱하기 6.25 곱하기 10의 18승 나오죠. 그래서 전자볼트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약 33 전자볼트 이렇게 나오나요? 그죠? 약 33 전자볼트. 그래서 근사적으로 요거 구하면 33 전자볼트 이렇게 이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예, 좀 계산거리가 많은데 전자계산기만 있으면 금방 계산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12번 문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죠. 19번인데요. 양성자를 가속시키기 위하여 설계한 사이클로트론이 있었습니다. 반지름이 0.350m이고 쭉 전압이 600V가 주어져 있고 자기장이 0.8 테슬라가 됩니다. 이 사이클로트론 진동수를 구하라 그랬는데, 사이클로트론 진동수는 사이클로트론 각진동수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그냥 실제 진동수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 자기장에서의 원운동인데, 이게 이제 비상대론적으로 구해보면 이 원운동하는 반지름이 R이 QB분의 MV가 됐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진동수를 구하라 그러면 오메가를 구하면 오메가는 R분의 V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보면 M분의 QB가 되겠죠.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값들을 적용을 시키면 되는데, M은 지금 이게 양성제잖아요. 그래서 양성제는 약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 정도가 되고, 전하량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 되죠. 그리고 자기장이 0.8 테슬라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죠. 그러면 분모 분자가 약분이 돼서 한 10의 8승, 여기 1.6은 이렇게 약분이 된다고 보고요. 계산해 보면 0.8 곱하기 10의 27 마이너스 19승이 10의 8승이 되나요? 27 마이너스 19승이니까 그렇죠? 10의 8승이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10의 8승 단위는 라디안 퍼 세컨드가 돼야죠. 이렇게 그래서 약은 아니고 정확히네요. 이게 0.8 곱하기 10의 7승 라디안 퍼 세크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혹시라도 내가 계산하다 보면 그냥 손으로 계산하는 거라 이 값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주시고 그러면 각자 교정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게 여기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진동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게 오메가가 2파이F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F를 구할 수도 있어요. F는 2파이분의 8 곱하기 10의 7승, 이때는 헤르츠가 되겠죠. 그래서 약 10의 7승 헤르츠 정도 되는 거죠. 이 정도 한번 구해보시고 B번에 가보면 이 사이클로트론을 벗어난다는 얘기는 입자가 가속이 돼서 이제
이 반지름이 0.3550m보다 이제 더 커지는 경우에는 자기장이 요 안에만 이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직선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양성자의 속력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V의 최대값인 거죠. V는 본래 n분의 QBR이에요. 그죠? n분의 QBR인데 최대값은 이제 최대 반지름 R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역시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 곱하기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쿨롱 자기장 그대로 10에 0.8이었죠. 0.8 테슬라가 되고 여기 이제 반지름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반지름이 0.350m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바로 여기까지는 우리가 여기 이제 오메가가 되잖아요. V는 이렇게 구해도 되는 거죠. R 오메가 이렇게 구해도 되죠. 오메가는 이미 구해놨어요. 그렇죠? 0.8 곱하기 10의 8승이니까 요거죠. 0.8 곱하기 10의 8승 곱하기 반지름이 0.350 해서 곱해주면 단위는 미터 퍼 세크로 나오게 됩니다. 별거 아니죠. 그러면 38, 24, 29 정도가 되겠죠. 2.9 곱하기 10에 6승이 되나요? 그렇죠? 10에 6승 미터 퍼 세크가 나옵니다. 그렇죠? 0.35 곱하기 0.8이니까 0.29인데요. 그렇죠? 0.29인데 이거를 7승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7승 미터 퍼 세크로 나와서 빛의 속도가 3 곱하기 10의 8승인데 요거의 10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경계가 사실 애매합니다. 이게 상대성 이론을 풀어야 되는지 비상대론으로 풀어야 되는지. 근데 별로 이제 문제에서 제시가 없으면 그냥 비상대론으로 해서 이 값으로 그냥 주어주면 되고, 그래서 이제 C번의 운동 에너지를 비상대론으로 구해보면 운동 에너지 K는 2분의 1 mv 제곱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제 근사적으로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양성자의 질량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 요거 넣어주고, 그리고 단위는 뒤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도의 제곱인데 2.9를 그냥 근사적으로 3이라고 해서 제곱하면 9가 되고요. 10의 7승 제곱하면 10의 14승이 돼서 단위는 줄로 나오겠죠. 그러면 요거 2분의 1.6 해주면 0.8이고 9를 곱하면 7.2가 됩니다. 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승 줄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요거는 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승 곱하기 1줄이 6.25 곱하기 10의 18승 전자볼트가 되죠. 이렇게 바꿔줘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 구해보면 76 42가 되고 42에 한 1 정도 곱해주면 되겠죠. 한 43 정도 나옵니다. 약 4.3 곱하기 10의 6승 5승 10의 6승 전자볼트 그래서 4.3 메가일렉트론 볼트가 나오죠. 이 정도의 에너지를 갖는 것으로 이제 운동 에너지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B번 문제가 이게 C번이 되는 거죠. 이 D번을 보게 되면, 이게 사이클로트론 속에서 양성자 하나가 몇 번 회전하는지 계산하라. D는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이거는 그냥 C번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구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다 지금까지 본 건 자기장 속에서 원운동하는 자기력이 90력 역할을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자, 이제 27번으로 가보죠. 자, 그림과 같이 0.720kg이고 반지름이 6cm인, 여기 이제 반지름 6cm라는 건 사실 제가 풀어보니까 써먹진 않아요. 이렇게. D는 12cm인데 0.12m가 되겠죠. 1m. 그리고 L은 0.45m가 됩니다. 이렇게 됐죠. 네, 자기장 B가 2.4 테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방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지금 보여지는 대로 이런 방향에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
에, 자기장 속에서 도선이 받는 힘은 오른손 법칙을 적용해 보면 오른쪽으로 힘을 받게 되죠. 그래서는 이 힘을 오른쪽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F를 구해 보면 F는 I, 길이가 이제 D죠, D. 그리고 자기장이 B가 되는데 이런 힘이 가해져서 가속도 MA가 되겠습니다. 뉴턴의 제2법칙으로 구해보면 지금 이제 나중 속력을 구하는 거예요. 이제 가속도 A로 이렇게 가속을 해서 L만큼 움직였을 때 나중 속도 V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속도 공식에 의해서 V제곱은 V0 제곱 더하기 2A 델타 X 또는 이동거리가 이제 L이 되니까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 처음 속도 이제 정지 상태에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V0는 0이 됩니다. 따라서 V만 구하면 루트 2A L이 나오게 되겠죠. 그때 이제 속력을 구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A가 가속도 A는 M분의 I, D, B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적용을 해보면 루트 M분의 2, I, D, B, L 이렇게 되는 거죠. M분의 I, DB가 가속도 A니까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값들을 여기 왼쪽으로 와서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질량이 0.72kg, 단위는 다 생략하죠. 2 곱하기 전류가 얼마인가요? 48 암페어. 다 MKS 단위, 국제 단위계로 넣어줘야 됩니다. T는 0.12m, 그리고 자기장은 0.24 테슬라, 막대의 길이는 0.45m가 되겠죠. 막대의 길이가 아니라 여기서 레일의 길이겠죠. 0.45m가 되고 요거를 루트 해줘야겠죠. 이렇게 하면 다 구해볼 수 있습니다. 단위는 이렇게 이제 계산한 다음에 미터 퍼 세크로 넣어주면 되죠. 이거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계산이 어려운 계산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7번 정리해 보시고 요거 계산해서 제출을 하는 겁니다. 이대로 제출하면 점수 얼마 없어요. 예. 자, 29번 가보죠. 그림과 같이 연직 방향으로 고정된 두 개의 얇은 도체들과 이렇게 도체들과 이게 얇은 도체들 요거 사이에 얘가 이렇게 있는 거죠. 수평 방향의 도선으로 된 이런 이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때 수평 도선의 질량은 15g이고 15g, M은 0.015kg이 되겠죠. 길이 15cm가 됩니다. 자, 이게는 종이면의 수직인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 내에 있다 이랬는데 이게 이제 균일한 자기장 내에 있다는 얘기는 이거를 이제 30장을 공부를 하고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도선이 주변의 자기장을 만들어요. 왼쪽에서는 나오는 자기장, 오른쪽에서는 들어가는 자기장을 이렇게 만들겠죠. 물론 이제 균일하지는 않습니다. 도선에 가까운 곳에서 큰 자기장을 만들고 멀리 갈수록 약한 자기장을 만드는데 이 아래쪽 내려오는 전류에 의해서도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오른쪽에 나오는 자기장, 왼쪽에 들어가는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자기장에 의해서 이 가운데 도선이 있는 공간에서는 당연히 나오는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균일하진 않아요. 그 자기장이.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게 이제 균일한 자기장 내에 있다 이 얘기는 이 오른쪽 왼쪽에 있는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은 무시하고 그냥 이 전체 공간에 균일한 자기장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낸 거예요. 자, 그러면 나타나는 대로 5A의 전류가 흐르는 이 수평도선은 아래 방향의 중력을 받습니다. 여기. 당연히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을 받겠죠. 그런데 위로 등속 운동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런 힘을 받으면 아래로 가속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위로, 그것도 왜 등속 운동을 하느냐. 다른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어떤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이 mg와 같으면 r자 힘이 0이 되는 거죠. r자 힘이 0이 되니까 가속도가 0이 되고 그러면 등속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물체에 가해지는 r자 힘은 0이 돼야 되고 그 r자 힘은 자기력과 중력인데 이 자기력의 힘이 중력과 같기 때문에 전체 힘은 0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자기력 FB는 뭐 그냥 그림 아래에다 직접 풀어보죠. 여기다 해야겠네요. 문제가 많으니까. FB는
ILB가 자기력인데 이게 mg와 지금 같은 이런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장은 자기력이 위쪽 방향이 되려면 전류가 왼쪽으로 흐를 때 위쪽 자기력을 받으려면 자기장은 나오는 자기장이 어쨌든 돼야 돼요. 나오는 자기장이.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 자체는 어떤 종류의 힘들이 작용하는가 그랬는데 이제 답을 쓰려면 일단 중력이 작용하고 그리고 자기력이 작용하겠죠. 이렇게 두 가지를 써주고 그 힘의 크기는 중력은 mg, 자기력은 ILB인데 이게 두 개가 크기가 같아야겠죠. 자, B번에서 어떤 조건 하에서 수평 도선은 등속 운동을 할 수 있는가? 바로 이게 이제 B번의 답이 되겠죠. 이런 조건일 때 ILB가 mg랑 같을 때 알자 힘이 0이 돼서 등속 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C번에 보면 수평 도선이 등속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소 자기장의 크기 여기서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ILB가 mg가 되니까 B는 IL분의 mg로 구해주면 됩니다. mg로. 자, 그래서 전류가 지금 5A가 흐르고 그리고 길이가 0.15m가 됩니다. 그리고 질량이 0.02로 kg이 되겠고요. 중력 가속도는 10 또는 9.8 그러는데 근사적으로 10이라고 합시다. 10m/s 제곱 돼서 이렇게 10이라고 했던 이유는 이렇게 세 개가 다 이렇게 약분이 되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5분의 1이 돼서 근사적으로 이제 5분의 1은 0.2니까요. 0.2 테슬라가 구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C번도 해결이 됐죠. 이제 C번의 답이 되는 거고 D번에서 자기장이 이 최소값보다 크면 수평도선은 위쪽 방향의 가속도가 이제 더 커지는 거, 힘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가속 운동을 하겠죠. 위로 가속하는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문제는 뭐 몇 줄 안 돼요. 답은 몇 줄 안 되는데 좀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있죠. 이렇게 해서 29번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37번이에요. 반지름이 5cm가 되고 50번 감긴 원형 코일이 0.5 테슬라의 균일한 자기장 속에 놓여 있다. 코일에 25mA의 전류가 흐른다면 최대 돌림힘, 최대 토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크를 구할 때는 N, I, A, B. A는 도선이 만드는 고리의 면적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최대값은 여기에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타우 맥시멈은 그대로 NIAB 해주면 됩니다. 이제 감긴 횟수가 50회가 되고요. 전류가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암페어가 되겠죠. 밀리암페어니까 단위 좀 조심하고 그리고 면적은 원의 면적이 나올 거죠. 그 원의 면적을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원의 면적은 파이 r 제곱이니까 이제 파이 곱하기 r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제곱을 해주면 되고 자기장은 0.5 테슬라가 됩니다. 이게 그냥 간단한 계산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5하고 0.5 곱하면 2.5가 되고요. 2.5, 25, 50이니까 5 곱하기 25, 2.5 곱하기 2.5 곱하기 10.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숫자만 다 곱한 다음에 뉴턴 미터 토크니까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요거 50 곱하기 0.25라고 0.025라고 해도 되겠죠.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해보십시오. 여긴 이게 제곱이네 제곱. 그러니까 요거는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되도록 해주면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한 문제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37번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가 있나요? 40번인데 40번은 홀 효과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홀 전압을 만든다 그랬는데 홀 전압은
홀 전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압계를 대면 윗면 아랫면 사이에 전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전압은 이게 이제 일정한 내부 전기장이 일정하다면 전기장 곱하기 거리, 여기 거리가 D니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 요 값이 바로 이제 홀 전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측정한 홀 전압이 0.33 마이크로볼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값이 0.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풀어보면 되겠죠. B번에 보면 어쨌든 이건 이제 자기장의 크기를 알아내는 자기장 센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홀 탐침이라고 하는데 홀 센서라고 하죠. 홀 센서. 이거를 일반적인 탐침이긴 한데 홀 센서라고 이름을 많이 부릅니다. 그렇죠? 자기장 센서죠. 자기장 센서. 네, 이렇게. 자기장을 구할 수 있는 건 이 홀 전압을 구하면 이 안에 이제 자기장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탐침이 0.8 테슬라의 균일한 자기장 내에 있을 때는 0.7 마이크로볼트의 전압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모르는 자기장 속에 들어갔더니 홀 전압이 0.33 마이크로볼트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보면 B에 비례하잖아요. B에. 그렇죠? 그러니까 0.7일 때 0.8이면 0.33일 때는 0.35 중간보다 조금 안 되니까 0.04 테슬라가 조금 안 되겠죠. 그 간단한 비례식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0.08 테슬라일 때 0.7 마이크로 볼트였다면 몇 테슬라인지 모르지만 B일 때는 0.33 마이크로 볼트가 나온 거니까 간단한 비례식으로 풀어도 되긴 하는데 내용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내용은 요런 내용입니다. 이 식을 아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탐침의 두께가 B의 방향으로 2mm이다. 요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요 방향. 그렇죠? T가 2mm이다. 운반자의 전하 밀도, 바로 전하 운반자 밀도라고 합니다. 전하 운반자 밀도. 운반자의 전하 밀도라는 말보다는 전하 운반자 밀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 돼요. 여기서 n을 구하라는 얘기죠. n은 여기에서 구해주면 됩니다. n은 qt분의 v, i, b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여기 식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B번에서 n을 구해보면 n은 qt분의 vh, 델타 vh 또는 그냥 vh, i, b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되죠. 그래서 Q가 이게 지금 되게 다 전자나 전고일 테니까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쿨롱이 되고 T가 2mm니까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미터가 되고요. 홀 전압은 주어져 있는 홀 전압 문제에서 0.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볼트, 그리고 전류가 120mA니까 12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암페어 곱하기 이게 이제 I가 되는 거고 B가 0.08 테슬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단위는 개수 퍼 미터의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미터에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돼요. 계산해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거 일단 숫자만 앞으로 빼보면 1.6 곱하기 2 곱하기 0.7 위에는 그냥 0.12라고 하겠습니다. 0.12 여기 0.12죠. 곱하기 0.08 곱하기 10의 거듭 제곱을 보면 28승이 되겠죠. 28승 이렇게 나가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근사적으로 몇 가지 이제 정리를 해보면 2분의 0.12는 0.06이죠. 0.06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 1.6 곱하기 7 하면 1.12가 되나요? 1.12분의 68, 4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나오겠죠. 요거에 10에 28승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1분의 48 하면 거의 그대로 한 45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약 4.5 곱하기 10에 24승이니까 25승 나와줘야겠네요. 그렇죠? 25승.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미터 퍼 미터의 세제곱. 이렇게. 또는 센티미터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 10의 1미터의 세제곱은 10의 6승 센티미터의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4.5 곱하기 10의 19승 센티미터의 세제곱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네, 해볼 수 있겠죠. 자, 이해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 보고요. 우리 30장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30장에서는 5번, 6번, 19번, 22번, 31번 딱 5문제예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그림에서처럼 반지름이 15cm의 원형 고리와 두 개의 긴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림에서 보면 이 점에서의 자기장을 구하는 문제인데 직선 전류가 있고 원형 전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직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과 원형 전류의 중심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을 중첩 원리 적용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흐르는 직선은 이제 아래쪽에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이 도선은 이 오른쪽으로 흐르는 도선도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겠네요. 오른손 법칙 적용하면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시계 방향의 전류도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드니까 각각의 만드는 자기장을 더해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고리 중심에서의 자기장을 B라고 하자면 B는 B 직선에 의한 자기장과 B 원형 전류 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더해주면 되는데 둘이 다 같은 방향이에요. 그렇죠?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맞죠? 같은 방향이죠. 같은 방향에서 직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크기는 2 파이 거리가 R이에요. 그죠? 거리 R분의 뮤0 I가 되고 원형 전류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은 2R분의죠. 2R분의 뮤0 I가 돼서 이거는 2R분의 뮤0 I로 이렇게 이제 빼줄 수 있겠죠. 묶어주면 이 파이분의 1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2R분의 뮤0 I 파이분의 파이 더하기 1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렇게 정리해주면 됩니다. 아니면 간단히 이게 1 더하기 파이분의 1 그냥 계산기로 계산하면 바로 또 얼마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요거 위쪽으로 가서 2 곱하기 R이 0.15가 되죠. 0.15m. 뮤0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테슬라미터 퍼 암페어가 됩니다. 그대로 일단 넣어주고 전류는 1이니까 이렇게 된 다음에 이게 파이분의 1 더하기 1 그래서 1.3 정도가 나와요. 그렇죠? 우리 3.14분의 1은 거의 0.34 뭐 31 뭐 0.3보다는 좀 크잖아요. 그래서 1.3보다 약간 큰 값이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따로 계산해 주면 되고 요것만 보자면 이제 아래 분모는 0.3이죠. 0.3분의 4파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 약 1.3이라고 가정하자고요. 이거 1.3 정도. 그리고 이제 10의 거듭제곱이 7승 마이너스 7승 이렇게 있습니다. 단위가 테슬라가 되겠죠. 그런데 0.3분의 요 파이도 거의 근사적으로 10이잖아요. 10. 그러면 4 곱하기 10 곱하기 1.3이 돼서 한 50 정도가 나와요. 그렇죠? 약 50. 그래서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테슬라, 즉 근사적으로 5 마이크로 테슬라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쉽게 여러분들은 이제 계산기로 계산할 때는 당연히 정확하게 좀 계산을 해보셔야겠죠. 이렇게 정리해보고 어쨌든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그리고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지금 계산해 본 겁니다. 공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혹시
좀 다른 형태로 낸다고 하더라도 그거 다 계산해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6번 보겠습니다. 두 개의 긴 직선 평행 도선에 그림과 같이 종이면에 수직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데 여기는 이제 점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죠? 나오는 전류, 여기는 이제 들어가는 전류죠. X로 돼 있으니까 여기는 점으로 돼 있으면 이제 나오는 전류가 되는데 미지네, 미지. 미지 전류 I2라고 돼 있습니다. 나오는 게 아니라 전류가 얼마인지 모르는 전류네요.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는지 나오는지는 알 수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 원점에서 전체 자기장의 크기가 이만큼 주어져 있습니다. 요 점이죠, 요 점. 원점에서의 자기장의 크기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전류 I2는 두 개의 가능한 값을 하나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얼마가 되면 이 I1과 I2의 자기장을 더해서 여기서 이게 이제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기장이.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I2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을 구해봐라 이런 얘기죠. A, B라는 얘기는 가능한 I2의 값을 구해보자. 자, 이것도 어쨌든 직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을 구하는 거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B0, 원점에서의 자기장을 B0라고 합시다. 이게 이제 B0가 된 거죠. B0의 크기는 2파이 A분의 2 μ0 I1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는 이 B0라고 하는 건 B1과 B2, 즉 1번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2번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합으로 중첩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텐데 먼저 I1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B1의 크기를 먼저 구해보면 B1의 방향도 알 수 있겠죠. 물론 원점에서의 이 자기장입니다. 그러면 이게 2파이 곱하기 여기에 다 A씩이잖아요. A 여기는 3A 거리가 한 칸의 거리가 A예요. 그래서 2파이 거리 A분의 μ0 I1이 되는데 들어가는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니까 여기서는 나오는 위로 윗방향의 자기장이죠. 이게 B1이 되는 거예요. 위쪽 방향의 자기장이 B1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B2를 더해서 요 값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요 값이 그렇죠? 그러면 B0가 예를 들어서 B0가 위쪽 방향이라면 B0가 첫 번째 B0의 방향이 위쪽 방향이라면 B2는 어떻게 되겠어요? B2는 이렇게 되면 B2는 위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우리가 두는 거죠. 위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뒀을 때 B2는 B0 마이너스 B1이 돼야 되는데 지금 B0는 위쪽 방향으로 2파이 A분의 2 μ0 I1이라고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B1은 위쪽 방향인데 여기 이제 마이너스로 빼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2파이 A분의 μ0 I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B2를 구하면 2파이 A분의 μ0 I1이 돼야겠죠. 이게 B2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B2는 원점에서는 2A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거리가 2A.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제 B2만 구해보면 B2는 2파이 2A분의 μ0 I2라고요. 그렇죠? 이게 B2입니다. 그렇죠? 근데 B2가 위쪽 방향이 지금 위쪽 방향이라고 가정하는 건가요? 그죠? B2를 구하는 거죠. B2를 구했더니 플러스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B2는 위쪽 방향입니다. 그죠? 그럼 이 식에 의해서 이거를 구할 수 있어요. I2를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I2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 식에서 보면 약분할 거 약분해주면 I2는 이 2I1이 돼야겠죠. 2I1. 그렇죠? 이 식에 의해서 이게 답이에요. 그렇죠? 하나 이제 위쪽 방향 이렇게 되면 B1도 위쪽 방향, B2도 위쪽 방향, B2 두 개를 더한 게 B0죠. B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결과적으로 좀 쉽게 이해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첫 번째로 B0가 위쪽 방향일 때 이게 이제 위쪽 방향일 때 이렇게 둔 건데 그러면 여기부터가 이제 처음이 된 거죠. 근데 B0가 만약에 아래쪽 방향이라면 이게 이제 두 번째라고 합시다. B0가 아래쪽 방향이라면 그러면 B0는 얼마가 되겠어요? B0는 마이너스 2파이 A분의 2 μ0 I1이 돼야겠죠? 아래쪽이라고 하면 이제 부가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요.
그러면 이게 이제 B1 더하기 B2예요. 그죠? 근데 이 식에서 이제 B2를 구하면 B2는 B0 마이너스 B1이죠. B0 마이너스 B1인데 둘 다 이제 주어져 있잖아요. B0는 마이너스 2파이 A분의 2 뮤0 I1이고 B1에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2파이 A분의 뮤0 I1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2파이 A분의 3뮤0 I1이 되어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돼야겠죠. 그런데 이 값 역시 B2를 구해서 B2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B2는 이제 아래 방향이라는 얘기죠.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이 값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B2는 2파이 2A분의 뮤0 I2잖아요. 이게 아래 방향이니까 분명히 마이너스겠죠. 이 값이 2파이 A분의 요게 나왔으니까 이때의 I2를 구하면 I2는 얼마가 되겠어요? I2가 6인가요? 6? 그렇죠? 6I1이 돼야겠죠? I2는 말에 좀 칸이 없어서 계산하기가 그런데 빨간색으로 이걸 다시 계산해 볼까요? 빨간색으로 다 지우고 지우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예. 지금 파란색으로 계산한 건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죠? 다시 보면 B0가 위쪽 방향일 때 위쪽 방향이니까 여기가 이제 플러스란 말이죠.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그렇죠? 플러스일 때 이렇게 해서 B1은 원래 주어져 있는 거고 쭉 그해봐서 I2가 2I1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I2가 2I1. 또 잘 보시면 전류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전류에 의해서 위쪽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그럼 I2의 방향은 어떻게 되겠어요? I2의 방향은 이 경우에 I2는 나오는 전류가 돼야겠죠. 그렇죠? 다시 보면 여기 이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나오는 전류라고 하자면 감아주면 위쪽 방향의 자기장 B2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상황입니다. 그렇죠? I라고 한 이 상황이 되는데 그럼 요거의 답만 일단 적어 놓을까요? 아니 빨간색으로 한번 구해보면 되죠. 빨간색으로 이제부터는 그래서 색깔을 달리해서 빨간색으로 구하면 두 번째는 빨간색으로 구하는 겁니다. B0가 아래 방향이라고 하자고요. 위쪽 방향이 아니라 아래 방향. 그럼 마이너스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B1은 그대로 이제 주어져 있는 거고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래놓고 이제 B2를 구하면 여기 이제 B0가 마이너스니까 는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죠.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2파이 A분의 마이너스 3 뮤0 I1이 돼야겠죠. 자, 요게 아니라 요 값이 아니라 이 값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I2는 얼마가 되겠어요? 따라서 I2는 6I1이 돼야 되는 거죠. 6I1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B2가 자체가 마이너스예요. B2 자체가 마이너스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첫 번째의 경우에 이 경우는 나오는 전류였죠. 전류가.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B0는 아래 방향으로 이만큼의 크기여야 되는 거죠. B1은 위쪽 방향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B1은. 근데 B2가 처음에 위쪽 방향이었는데 지금은 B0가 아래 방향이어야 되니까 B2는 이 정도로 큰 그렇죠? B2는 어떻게 돼? B2의 크기를 보면 B1의 크기 더하기 B0가 돼야겠죠. 크기를 보자면 그래야 B0가 요런 값이 나올 테니까요. 그렇죠? B2 해보면 밖에 또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아래쪽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려면 이때 I는 들어가 줘야겠죠. 들어가는 전류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래쪽이 되겠죠. 이건 들어가는 전류. I2가 처음엔 나오는 전류, 나중에는 들어가는 전류.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I2의 방향도 여기 방향을 구하라. 그렇죠? 다른 가능한 I2의 값 역시 방향까지 같이 이제 구해보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중요한 문제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더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생각해보면 되겠죠? 예, 다음으로 19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림에서처럼 I1은 5A가 이렇게 위로 흐르고 있고 여기는 이제 10A가 흘러요. 이게 사각고리 도선인데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에 의해 고리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라. 그러면 요거 두 개 사이에는 같은 방향이니까 인력이 작용하고 요놈과 요놈 사이에는 이렇게 긴 두 직선 사이에는 멀어지는 청력이 작용합니다. 그럼 R자임은 이 인력이 더 클 거예요.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두 평행도선 사이의 자기력 전류에 의한 자기력이죠. 자기력을 구해보면 자기력이 본래 이제 F는 시계 형태가 거리 2파이 A분의 R이라고 할까요? 2파이 R분의 뮤 제로 I1, I2 그리고 길이 L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길이가 소문자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까이 끌어당기는 F1하고 멀리 밀어내는 F2가 있을 텐데 이 F1이 더 큰 거죠. F1이. F는 R자임 F는 F1 마이너스 F2가 돼요. 이렇게 물론 이제 인력이 되겠죠. 인력. 구해보면 F1은 이 파이 거리가 이제 C죠. C. 여기 C로 주어져 있으니까 2파이 C분의 뮤0 I1, I2, L 그리고 F2는 2파이 거리가 A 더하기 C가 되겠죠. 더하기 C분의 뮤0 I1, I2 똑같이 L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파이분의 뮤0 I1, I2, L로 묶어주면 뮤는 C분의 1 마이너스 A 더하기 C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요거 이제 우리가 뭐 통분이라고 하나요? C, A 더하기 C분의 계산해주면 A만 남겠죠? A 더하기 C 마이너스 A니까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계산을 숫자를 다 넣어볼까요? 2파이 곱하기 뮤0가 4파이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 전류는 5 곱하기 10이니까 50 되겠죠. 5 곱하기 10 길이 L은 0.45m입니다. 0.45 이렇게 하고 A하고 C는 얼마예요? C는 0.1이죠. 0.1 A 더하기 C 하면 0.25가 되겠죠. 0.25 그리고 A는 0.15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겠잖아요. 곱하기 해서 단위는 뉴튼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R자 힘으로 인력이 되는 겁니다. 인력. 이렇게 해서 요거 우리 정리해 보시고 꼭 구해 보셔야 됩니다. 얼마 뉴턴이라는 거 요거 구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하고 그냥 내면 문제 안 푼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22번이죠. 동축 케이블의 단면인데 중심도체는 고무층, 중심도체는 고무층, 조무층, 그리고 바깥쪽 도체, 그리고 또 다른 고무층으로, 이게 고무예요, 고무. 우리 말이 이상하게 번역이 된 건가요? 아니면 제가 이상하게 읽은 거예요? 네. 자, 특별한 경우 안쪽 도체의 전류가 종이면으로부터 나오는 방향. 여기 이제 점으로 표시되어 있죠? 네, 그런 게 나온다는 얘기고, 여기는 이제 X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전류의 크기도 달라요. 여기는 I1은 1A, I2는 3A가 되어 있습니다. 거리 D가 여기 아래 1mm로 가정하고 점 A와 점 B에서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을 봐라. 그럼 A에서의 자기장은 이 I1에 의한 자기장을 구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암페어 법칙 공부했을 때 암페어 법칙의 시계 형태가 앙페르 법칙, 우리 교재는 앙페르 법칙이라고 되어 있죠. 앙페르 법칙은 B 도트 DS는 뮤0 I 내부 ENC 뭐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지점을 이렇게 통과하는 암페어 고리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고리에 암페어 이 적분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B 곱하기 2파이 A가 되겠죠. 2파이 A. 반지름이
반지름이 A가 아니라 점 A의 위치라는 얘기죠. 그럼 A까지의 거리를 RA라고 합시다. RA. 그러면 2파이 RA가 되겠죠. 이 암페어 고리의 경로가 μ0 내부의 전류는 그냥 I1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식이 암페어 법칙에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BA잖아요. BA. 따라서 BA는 직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그 식하고 그대로 같아지는 거죠. 2파이 RA분의 μ0 I1이 돼서 이렇게 이제 BA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거리에 어쨌든 반비례하게 되는 형태예요. 돼 있는데 A에서의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은 그랬는데 이 점에서의 A점에서의 자기장은 이렇게 이제 나오는 전류니까 우리 오른손 법칙 적용하게 되면 위쪽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점 A에서의 자기장은 위쪽 방향의 자기장 BA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넣으면 되죠. 2파이 곱하기 여기 RA는 그대로 D입니다. D가 1mm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미터가 되고 μ0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죠. 그리고 전류 I1이 그냥 1입니다. 이게 답이 돼요. 테슬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죠. 마이너스 4승 테슬라가 답이 됩니다. 이게 A번. 그리고 B번에서는 B번에서도 뭐 같은 방법으로 구하면 되는데 사실 이게 고무층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μ0를 쓰면 안 돼요. μ0가 아니라 고무의 μ를 써야 됩니다. 근데 고무의 μ0는 그냥 공기의 μ0하고 μ값하고 이 투자율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고무라고는 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냥 공기라고 생각해도 뭐 무방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찾아보면 고무의 투자율 찾아봐도 일반적으로 이제 공기의 투자율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B번 보도록 하죠. 점 B에서의 자기장이니까 이거는 그냥 B에서 이렇게 또 암페어 고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암페어 법칙 적용하게 되면 B 곱하기 2파이 RB는 μ0 I가 되는데 이때 내부의 전류는 I1, I2를 다 더해야죠. 이 고리 내부에 들어있는 전체 전류가 되겠죠. I1 더하기 I2가 되는데 I1하고 I2랑 전류가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래서 I2-I1 이렇게 해주는 게 일단은 크기로 보자면 맞겠죠. 그래서 이제 B를 구하면 2파이 RB분의 μ0 I2-I1이 되고 값을 이제 대입을 해보면 2파이 곱하기 RB, B점까지의 거리는 3D잖아요. 3D. 그러니까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μ0 그대로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써주면 되고 I2-I1은 2가 되죠. 2A. 그래서 BA하고 비교해보면 이거는 3분의 4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일단 요 크기 구해보면 3분의 4 맞죠? 2가 약분되니까 3분의 4 3분의 4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테슬라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BB인데 이게 A고 이게 이제 B에서의 자기장인데 방향이 B에서의 자기장은 요 I2가 더 크니까 I2에 의해서 들어가는 전류가 있는 거죠. 들어가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니까 B에서는 내려가는 자기장이 되는 거죠. A에서는 아까 이제 올라가는 자기장이 됐었고 BB는 내려가는 자기장이 되는 겁니다. 아래 방향. 이렇게 해서 22번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31번인데요. 0.5m인 어떤 솔레노이드형 초전도체 전자석은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75A일 때 중심에서의 자기장이 9테슬라가 된다 그랬는데요. 이 길이는 근사적으로 그냥 긴 길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반지름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작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매우 긴 솔레노이드로 근사적으로 이제 계산을 하겠습니다. 아주 긴 걸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솔레노이드의 감긴수를 구하는 건데 자기장,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이 이렇게 이제 감겨져 있을 때 많이 감겨져 있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 B, 물론 내부에서의 자기장인데 B는 μ0 N I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μ0 전체 길이분의 전체 가문수 곱하기 i가 되겠죠. 그래서 가문수를 구하라 그러면 n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n은 어떻게 되겠어요? μ0 i분의 lb가 되겠죠. lb. 요거 맞나요? n은 μ0 i분의 lb 맞죠? 그래서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투자율을 써주고 i가 75A가 됩니다. L은 0.5m가 되겠고요. B는 이제 9테슬라가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N 값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쉽죠? 계산만 하면 돼요. 축적 계산해서 가문수니까 단위가 없겠죠. 그냥 몇 번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게 많이 감아야겠죠? 이게 10의 거의 수억 번이네요. 수억 번. 요거 보시면 이게 4.5죠. 분자가 4.5. 그럼 분모는 어떻게 돼요? 분모는 750 정도 나와야 되니까 이게 한 근사적으로 800분의 약 800분의 4.5 곱하기 10의 7승이죠. 그럼 8분의 4.5 곱하기 10의 8분의 4.5 곱하기 10의 5승이 되나요? 100을 곱해주고 나눠주니까 그렇죠? 그러면 약 400만 번 그렇죠? 400만 번 정도를 감아줘야겠네요. 400만 번도 더하겠죠? 5.8 정도 되겠죠? 5.8 곱하기 10의 6승이니까 560만 번 정도 감은 코일이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감았죠? 이렇게 이제 31번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3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1장은 패러데이 법칙인데요. 이제 1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1차시, 2차시 나누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